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편 인사드립니다. 복사굿이 화사한 4월달 장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그 멘트가 멋지셨고요. 자, 이렇게 활짝 핀 그 봄날에 우리가 다뤄야 될 무기 시리즈, 이번 시간은 공중급유기 또는 공중급유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이슈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은 공중급유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네, 맞습니다. 플라이붐 방식과 프로브 앤 드롭 방식이 있고, 이 방식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약간의 그 19금이 들어가는데 남녀를 비교를 해서 공중급유기 자체가 남자인 경우도 있고 공중급유기 자체가 여자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런 비유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보통 조그마한 게 여자던데.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아니 이해하기 쉽게. 네, 역시 우리 PD님. 전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역전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자, 이제 그만하세요. 자, 방식은 그래서 두 가지고요. 그 대표적인 방식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사례는 그 두 가지 방식을 다 할 수 있는 기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예 붐 자체에 붐의 끝에다가 드로그를 달아가지고 그거는 궁여지책이죠. 궁여지책이긴 하나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데서 기체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 할 수 있구나. 네, 그렇죠. 뭐 각 그 방식에 대한 어떤 장단점 이야기해 드렸고요. 네. 조금 더 어디가 빠르다. 그러나 좀 더 다수의 기체를 급유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해 드렸는데, 다수를 빠르게. 네, 이번 시간에는 아니, 뭔가 자꾸 이제 아니요. 진짜 왜요? 뭔가 19금으로 해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19금을 하고 이제 그거에 이어서 그때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공중급유기의 그 현황 이런 것부터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선 그 전 세계 공군 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UN 가입국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193개국의 이제 대만을 포함해서 194개국 중에서 공군이 있는 나라, 그 중에서 제트 전투기나 급의 이상의 어떤 그 공군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102개국입니다. 현재. 나머지는 뭐 아직도 나머지는 뭐 프로펠러기. 풀업기라든가 아니면 공군이 이제 없는 경우도 많아요, 연락기, 은근히. 뭐 수송기 한두 대 갖고 있는 나라도 굉장히 종이 비행기 많고요. 접어서 날린 나라도 있겠죠. 이런 나라도 공군이 아예 없는 경우도 없다는 있어요. 얘기죠. 아예 예. 없는 경우도 네. 있어요. 뭐 군대가 없는 나라들도 꽤 있어요, 사실은. 아니 부탄 정도는 알고 있는데. 뭐 남미에도 보면은 코스타리카도 제가 알기엔 군대가 없고. 우리는 그래. 그 네. 사실 군대가 없는 나라가 10여 개국 되고요. 네, 그 네. 194개국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뭐 공군, 육군, 해군으로 나눠져 있지 않은 나라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군이 아예 없고 그 육군에서 항공기를 운영하는 나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고, 예전 네. 프로기 시절보다 지금 제트기 시절이면은 제트기 단가도 높고 운영 비용이나 유지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얘기한 대로 100개국 정도면 제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렇죠. 많은. 당장 뭐 유럽 같은 데도 보면은 뭐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대, 연습기 한두 대 있는 수준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예. 수송기 있고 그 수밖에 뭐 안 되죠. 풀업기로 이제 공격기 역할을 한다는 그런 국가들 빼고 제트기를, 일단 제트 전투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102개국이고요. 그 102개국 중에서 공중급유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31개국입니다. 31개국인데 그 31개국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허큘리스처럼 그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료 포드를 갖다 달고 이렇게 그 뒤에 공중급유를 열고. 하는 네, 네. 이런 정도 수준을 또 배제한다면 사실은 열 몇 개국 수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전문적인 공중급유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고, 그리고 공중급유를 갖더라도 규모가 다 적다. 우리 공군력은 물론 이게 그 절대적인 수치도 아닙니다. 근데 GFP 기준으로 봤을 때 5위, 6위? 6위 정도로 보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공군력을. 근데 이제 어떤 뭐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뭐 전투기의 수치, 그다음에 뭐 4세대를 가졌냐, 5세대를 가졌냐에 4.5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가중치를 달리 두고 뭐 이런 해서 수치화시켜서 나온 그런 공군력을 말합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 그럼 미국 빼고 2, 3, 4위는
5위까지는 어느 나라일까요? 굳이 뭐 말씀을 드리면 그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2위는 러시아가 아니고 요즘은 이제 중국으로 중국이죠. 바뀌었고요. 러시아가 3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를 봅니다. 예, 그 다음에 5위를 차지하는 국가는 우리의 숙적 일본이 되겠네요. 다 몰려 근데 있네요. 주변에. 이것은 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1, 2, 3, 4위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5, 6위부터는 말도 안 돼. 우리가 더 영국, 프랑스보다 높다고 이런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 나름의 어떤 논리가 있는 거고 또 여기서 간과하는 것들은 그 얼마만큼 액티브적인 활동을 하는 그 공군력이냐 하는 데 따라서 다르거든요. 뭐 많은 기체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 소티 숫자가 적고 작전 훈련하는 빈도가 적으면 그 나라의 공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북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걸 봤을 때에 이런 걸 쉽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의 관점은 그만큼 공중 구비 능력을 가진 종합 공군을 갖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맞습니다. 세계 6위라고 보는 우리나라도 이제 공중 구비기가 4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공중 구비기는 참 선택을 전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KC-330 그렇죠. 기체인데요. 이 기체는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그 공중 구비기 중에서 공중 구비 능력상 가장 탑재량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기름을 많이 싣습니다. 네, 엄청 싣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 공중급유기가 공중급유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물자의 수송, 그다음에 그렇죠. 인력의 수송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인도적 차원에서의 운용도 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 공중급유기가 얼마 전에 아크 부대 교체 인력들을 다 싣고 갔어요. 그게 맞습니다. 사실 공중급유기 우리가 원하던 전략 대형 수송기라는 게 사실은 어떤 전략 물자 이런 장갑차 이런 걸 싣는 것보다 뭐 해외 파병 가는 인원이나 있던 해외 파병 지원 물자 수송이 더 큰 임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대형 수송기 어떤 소요의 상당 부분을 벌써 공중급유기가 채워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그 혹자들은 그 C-17 그 수송기가 이제 생산될 때 왜 우리나라는 주문을 안 했느냐? 웬만한 뭐 동맹국들이 뭐 4기 이상씩은 했는데 왜 안 했느냐를 봤을 때는 아무리 주판 하나를 들려고 봐도 한반도 짧은 중심에서 그렇게 효용 가치가 없다고 봤는데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아차 싶은 거죠. 아차를 사실 진짜 예. 그때 샀어야 돼요, 사실. 예, 그 어떤 소규모는 샀었으면은 지금의 어떤 대안이 안 나왔을 한 수도 있는데 두세 대만 있었어도 정말 그러나 어찌됐든 네. 시간은 흘러서 그때그때의 결정을 굉장히 잘했고 지금으로서는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 예, 맞습니다. 예, KC-330은 신의 한 수였고 앞으로 좀 한 두세 대 정도 더 전략 보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급유기 탑승 인원, 운영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중 급유 기능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조종사가 이제 2명, 조종사하고 부조종사. 그다음에 이제 그 공중 급유를 하는 전문 급유사들이 있습니다. 급유사가 4명에서 5명 정도. 물론 이제 장시간 이제 그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 전력까지 포함한 거죠. 그 실제 그 운영 인원들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 KC-330은 그럼 전쟁 시에 어떤 역할을 해요? 우선 그 160여 기 이상의 그 지금 200여 기 가까이 되는 4세대와 4.5세대로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우리의 주력 기체들이 그냥 지상에서 소티를 이제 이착륙을 하고 작전하려면 굉장히 시간적인 부담도 있고 그런데 이 공중급유기가 있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냥 공중에 떠가지고 기체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않고 자기 탑재 급유의 절반만 하고도 일단 가서 작전을 한 다음에 대신 폭장량을 만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작전한 다음에 바로 공중에서 급유해서 또 작전을 펼 수 있어서 그런 전력 지수를 봤을 때 공중 급유가 있으면 혹자들은 뭐 2배, 3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전력과 전술상 1.5배 이상의 전력 지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공중 급유가 필요하고 우리처럼 종심은 짧지만 그래도 적은 그거에 비하면 어떤 상대국 주변국에 비해서 적은 양적인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공중급유기는 필요하고 향후에 더 들여와야 된다라는 그리고 거죠. 또 평소에 공중급유가 중요한 게 사실
공중급유기로 또 중요한 게 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시에 일단 우리 공군 4대는 부족하니까 미국 우방국인 미국의 공중급유기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도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투기를 조종한 조종사가 미리 그 공중급유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훈련까지 미군에 의존하기는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자체 급유기만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그 전에 한번 이런 주제를 다뤘을 때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진짜 공군의 수건 사업이었고 30여 년 만에 이제 결국 실현이 된 그렇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은 그렇고요. 조금 이제 세계에 좀 넓게 좀 본다면 KC-330도 있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KC-330은 너무 크다. 그리고 또 자체적인 어떤 그 보잉사의 또 기도 살릴 겸 솔직히 그게 실은 재미있는 게 미공군은 원래 이 우리하고 KC-335 기본적으로 같은 기종을 선정을 했다가 그렇죠. 보잉의 항의가 너무 거세서 결국은 한번 취소했다가 결국 보잉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잉이 그 급유 그 기능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KC-46으로 이제 그 명명이 됐던 이 제식화된 그 급유기가 179대가 양산돼야 되는데 좀 그 많이 계획이 늦고 좀 늦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차적으로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한 축이 있고 역시 또 발빠르게 그 일본이 그 KC-46을 도입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KC-330으로 가고 걔네는 KC-46으로 가는데 이탈리아하고 일본은 KC-46,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자기네 나라가 만들잖아요. 그렇죠. 기체 일부를. 기체 일부를 만들 뿐더러 기존에 갖고 수밖에 있던 없었죠. 공중급유기도 KC-767로 명명된 급유기가 갖고 있죠. 같은 767 보잉 767 베이스는 베이스입니다. 같죠. 예. 기체의 베이스가 같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발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국가들이 요즘 뭐 도입을 좀 관심 갖는 나라들은 역시 KC-330이 제일 그렇죠. 많습니다. 주문량이.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의 대부분 12개국이 KC-330 도입국이고요. 많이 샀네 진짜. 네. 예. 그 대신 이제 양적인 부분에서는 또 그렇죠. 전에도 미국을 한번 따라갈 수가 없죠. 네, 말씀드렸던 그 아주 고령화된 할아버지 KC-135. 네, KC-135R 진짜. 50년대 초반 그러니까 54년에 양산을 시작해가지고 70년 됐죠. 65년에 이제 양산이 종료가 됐는데 732대나 도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계속 축차적으로 줄어서 39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그 396대가 전 세계 공중급유기 다 합쳐도 그거에 택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왜 미 공군이 전 세계를 섹터로 하고 있느냐 여기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해군은 항공모함 항모 전단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 공군을 보면 급유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무기부로 이제 그 전 세계 어디나 이제 뜰 수 있는 무착륙. 네, 무착륙하는 그 전략 폭격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섹터로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 세계 다 배치돼 있어요. 골고루. 그러니까요. 신기하게도. 예. 심지어 대단한 그리고 나라입니다. 미군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에서 작전하는 프랑스군 같은 경우도 미군 공중급유기가 없으면 항공 작전에 좀 차질을 빚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예.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KC-135R을 중고를 사와가지고 지금 1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330으로 좀 네, 바꾸기 바꿨죠. 시작해요.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아직은 대수가 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제 현재 2대가 전력화됐고 계속해서 이제 들여오겠죠. 그렇죠. 우리보다 사실 적어요 지금. 예. 현지만 그렇죠. 이제 영국도 이제 그 KC-330 쪽으로 갈 움직임을 이미 갔어요. 갔어요. 가고 보이죠. 있고. 이미 보이죠. 9대 샀습니다. 참 9대나 돼 있고 이미 운영 중입니다. 재밌는 게 영국 같은 경우는 아마 민간인이요. 2대인가는 민간 업체에 이제 리스를 해가지고 네.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 그래요? 영국군이 사서 운영을 네가 해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월세 여객기로 받나요? 운영을 하다가 월세 영국 받나요? 그런 거죠. 아. 영국은 주죠 월세를. 예 말씀하세요. 영국은 그래서 여객기로 운영을 하다가 그 2대는 이제 영국 정부에서 요구를 하면은 그때 공중급유기로 다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굉장히 여유를 두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그 전투 폭격기, 전투기의 그 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죠. 9대만 가져도 상당히 그 어떤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에요. 저는 섬이라서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근데 걔네 나라 보이저는 붐이 없어요. 그렇죠. 다 프로브랜드로그만 다 있죠. 프로브입니다. 예.
그 유럽 쪽의 그 방식은 프로벤드로그 방식이 많죠. 그거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 대형 기체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대형 기체를 그 많이 운영하고 있는 미 공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이붐 반면에 이제 플라이붐 방식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플라이붐이 폭격기 하려고 만든 거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겠다는 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으면 이제 곧 이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세계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급유기의 향후의 그 어떤 발전 방향은 좀 더 빠른 급유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그 시스템적인 그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고 업체들은 그거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 네. 이거 역시 무인화. 스텔스 기화. 이제는 네. 무인 그 급유기가 네. 등장하는 시대가 됐고요. 벌써 미 해군이 지금 거의 가시거나 돼 실용화가 있죠. 되고 예. 지금 우주에 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어디였지? 그 스텔스라는 제목의 영화 좀 오래됐는데 거기 아, 보면은 오래됐다. 공중급유기가 아니라 공중급유기구였죠. 아니 어. 주유소가처럼 예. 막 이런 것도 있고. 그게 벌써 거의 자체는 20년 됐네요. 그 그렇죠. 영화 거의. 네. 아직 뭐 그게 상용화에 대한 어떤 움직임은 없습니다만은 충분히 그 개념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그런 네네. 거고요. 그래서 급유기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결론은 대한민국 공군이 그동안에 좀 뭐 헛발질도 좀 하고 뭐 이러긴 하겠지만 KC-330은 대박이었다. 그건 잘 산 이게 거예요. 결론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이제 KC-330급의 급유기가 여러모로 인해서 더 필요하다. 지금 추가 도입 얘기가 있긴 있죠? 네, 예. 뭐 4대까지도 더 해야지요. 네, 8대는 있어야 돼요, 못해서. 많으면 좋습니다.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은데 제 생각도 우리 규모의 8대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왜냐면 생각합니다. 분 방식의 그 급유가 또 한계가 있으니까 많으면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급유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또 다른 해상무기 체계, 또 다른 지상무기 체계, 또 다른 공중무기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와 함께 경례 밀도!